안녕하십니까. 메이크업을 시키는 남자 방훈입니다. 왠지 좀 이지적인가요? 상황에 맞는 베이스 표현 방법입니다. 오늘은 아티스트로서의 한번 카리스마를 뿜뿜 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의 표현 단계를 세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냥 가볍게 베이스 할 때 그냥 뭐 친구나 가벼운 자리인데 내 피부로 그냥 나가긴 좀 그렇다, 약간은 가벼운 표현이 필요하다는 그 가벼운 베이스. 두 번째는 출근할 때 좀 메이크업이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이 베이스의 표현 방법을 볼 수 있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좀 산뜻한, 그래서 데이트라든지 좀 이성과 만났을 때 정말 좀 피부가 찰지면서도 있어 보이면서도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을 수 있는, 물론 뭐. 자, 첫 번째는 가벼운 피부 표현입니다. 이 가벼운 피부 표현이라 하신다면 정말 그냥 쉬는 날, 그렇지 않으면 뭐 이렇게 출근하지 않고 그냥 집에 계신 날 친구들과 가벼운 뭐 영화를 본다든지 친구들과 가벼운 맥주 한 잔을 마시러 간다, 뭐 이런. 요즘에 좀 핫하게, 전 또 이 핫하다고 하면 써봐야 되는 게 저의 숙명과 같기 때문에 라네즈의 크림 스킨을 일주일째 사용 중이고요. 그래도 최소한 한 달은 써봐야 여러분들에게 이렇다라는 조언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째인데 조금 더 써보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은 따로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은 안경 벗으니까 지금 제가 안경을 벗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미샤입니다. 하여튼 지금 안경을 벗어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일단 보습이니까 손을 이용하는데, 손을 이용해서 한번 파운데이션이나 이 피부 화장이 밀리게 만들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제품이죠. 그리고 항상 이게 잘 두드리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잘 펴는 것보다 잘 두드리는 게 베이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가 남 얼굴에 하다 보니까요,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제 얼굴에 맞춘 제품들이 아닌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제 얼굴하고 안 맞아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VDL의 크림 파운데이션 하고요, 더 페이스샵의 비비크림입니다.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파운데이션의 비율은 거의 1:1 비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비크림에 없는 약간의 화사한 톤을 VDL의 크림 파운데이션이 줄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스파츌러를 어차피 이용했으니까 저는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두드립니다. 두드리면서 펴줄게요. 저는 사실 이게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피부에 얇게 피는 걸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저는 좀 하면서 느끼지만 얼굴이 크긴 해요. 좀 얇게 할 때는 믹스는 한 번에 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바를 때는 부분 나눠서 발라주시는 게 좋으세요. 왜냐면 너무 많은 양이 한 번에 투여되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얼굴의 중앙에서 바깥 방향으로 펴 발라주시고, 이 얼굴의 외곽을 저는 간단하게 할 거니까 쉐딩을 생략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파운데이션 양 자체를 턱선 전에서 끝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좋기 때문에 저는 이 퍼프의 뒷면이 있죠. 깨끗한 면을 이용해서 턱선을 한번 오히려 닦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닦아주면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파운데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경계를 좀 없앨 수 있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피부 표현을 해주시면요, 프라이머라든지 뭐 컨실러 이런 걸 다 스킵하고 건너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훨씬 피부는 더 얇아 보일 수 있고요.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피부를 원하실 때 꼭 한 번쯤은 이 정도의 조합이면 충분히 바깥 생활이 가능하시고 대인관계를 지켜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이른 아침입니다. 오늘의 베이스는요, 롱 레스팅, 출근 전에 하는 메이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PD의 무리한 기획으로 인해서 저도 출근 전에 왔습니다. 조금 있으면 메이크업이나 베이스가 무너지면 굉장히 속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오래가면서 건강해 보이는 피부 시작하겠습니다. 집중. 제가 이제 조금 더 보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오일을 사용할 텐데, 이거는 라네즈의 페이셜 오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로 거의 다 사용했어요. 이제 살 때가 됐거든요. 일반적으로 오일이라고 한다면 너무 밀리거나 오히려 메이크업이 잘 무너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쓰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좀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오일입니다. 약간 우리가 이 보습의 막을 형성하는 효과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일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 눈가가 되게 많이 건조한 편이기 때문에 눈가에 먼저 써줍니다. 자, 한번 제형을 보여드리면요.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오일이라고 하기에는 얘가 정말로 애매한 위치예요. 오일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보습 에센스가 손에서 좀 녹아있는 상태, 이런 상태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정말 미끄덩거림 없는 오일이라고 느끼셔도 괜찮아요. 자, 오일을 발랐잖아요. 이때는 좀 약간의 시간을 둬서 흡수의 시간을 주시면 좋은데요. 이때가 바로 그 타이밍, 머리에 물기 말릴 타이밍. 이 타이밍에 머리를 한 3분 정도 말려주신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 단계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바로 프라이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라이머는 저는 모공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프라이머를 사용합니다. 프라이머를 쓰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넓은 모공을 커버하는 효과도 있겠지만 메이크업이 오래 지속되게. 왜냐? 모공에서 나오는, 그렇지 않으면 이 피지선에서 나오는 이 피지들이 메이크업을 무너뜨리거든요. 프라이머는 제가 항상 뷰티 방송에서 많이 말하는 건 프라이머를 바를 때 조금 약간 미장 프라이머라고 이렇게 좀 약간 넓게 바르는 거잖아요. 근데 프라이머는 처음부터 두드리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부드럽게 넓게 피시는 거예요. 처음에 넓게 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드려 주셔야 돼요. 왜냐면 넓게 펴는 게 왜 중요하냐면 모공 사이사이를 한 곳에 멈추지 않고 싹 가볍게 지나쳐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처음엔 펴줍니다. 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두드려 줍니다. 어떤 파운데이션을 골랐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겔랑? 바비 브라운? 그렇지 않습니다. 미샤입니다. 자, 이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액상 제형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묽은 제형의 파운데이션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오래 가면 단단하게 바르는 게 오래 갈까요? 가볍게 바르는 게 오래 갈까요? 저의 선택은 가볍게 발라서 오래 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벼운, 우리가 또 출근할 때 풀메 막 정말 1cm 메이크업 피부 화장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가볍고 오래가는 이런 베이스를 선택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발라볼 건데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물에 담궈뒀던 브러쉬입니다. 자, 이렇게 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살짝 안쪽부터 가볍게 피부의 결이 이게 이 파운데이션의 특징이요. 되게 촉촉하게 발려서 뽀송하게 이렇게 유지되는 그런 파운데이션인데 근데 정말 베이스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깨끗하게 그리고 되게 얇게 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오래가는 메이크업에서 가장 키포인트라고 한다면요. 견고하게 발라서 오래가는 게 아니라 할 건 다 했지만 가볍게 발라서 오래갈 수 있다는 거. 이 점은 꼭 명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 살짝 두드려 주시는 패팅의 동작은 좀 아침이니까 얼굴도 좀 붓고요. 저도 좀 부었어요. 실제로는 얼굴이 훨씬 작습니다. 너무 그런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볍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렇게 좀 잡티 살짝 보이는 것처럼 워낙 이 메이크업이 강한 커버를 하는 메이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롱래스팅, 완벽한 롱래스팅을 위해서 픽서를 뿌리고 출근을 할 건데요. 픽서를 이거 하나, 두 가지 팁 알려드릴게요. 일단은요, 한 곳에 지정해서 이렇게 뿌리는 게 아닙니다. 얼굴의 방향으로 내리면서 뿌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리면서. 두 번째, 얼굴을 세운 상태에서 픽서를 뿌리시는 게 아니라 가볍게 드신 상태에서 뿌리시는 겁니다. 사실 앞자 미스트에 대해서는 약간 그냥 쏘쏘 픽스 쪽은 괜찮습니다. 근데 저 출근해도 놀래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요, 데이트가 있거나 좀 특별한 날에 할 수 있는 피부 화장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뭐 이 특별한 날하고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데이트할 일이 없기 때문이긴 한데요. 그래도 오늘 저도 굉장히 좀 가슴 두근거리는 그런 만남이 저녁에 있기 때문에 꿀 피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괜찮은가요? 자, 특히나 저는 보습이 중요해요. 야외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눅스밤을 이용해서 조금 더 해볼 텐데요. 이 눅스밤은 이렇게 스파츌러를 이용해서 가볍게 뜨신 후에 조금 정말로 많이 건조해지는 부분에만 얹어주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다 건조해서요. 이렇게 눈 밑. 자, 이 바르면서 나는 향이 예전에 제가 눅스 핸드크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것처럼 약간 꿀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좀 자연의 꽃향 같은 그런 느낌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모델들이 이거 바르면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되게 좋네. 시세이도의 스포츠 커버입니다. 컨실러죠. 왜 파운데이션도 하기 전에 컨실러를 바르냐? 저는 조금 더 오래가는 메이크업 그리고 얇은 메이크업을 위해서는 파운데이션보다 오히려 밀착감이 좋은 컨실러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입술 바르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얄밉다고 하던데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컨실러 브러쉬를 이용해서 하이라이트 효과도 줄 수 있고요. 피부에서 가장 메이크업이 잘 무너지는 곳 아시겠지만 외부에 나가면 활동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똑같은 파운데이션을 발랐는데 어느 부분은 밀린다거나 어느 부분은 뜬다거나 이렇게 좀 부위에 따른 유지력 자체의 차이가 생깁니다. 소량을 3번 정도 하시고 난 다음에 눈 밑에서부터 넓혀갈 건데 일단 바르고 살짝 펴주세요. 이렇게 바르고 피신 상태에서 다시 한번 소량을 눈에 이렇게 그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눈의 앞머리까지 살짝 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다시 펴주세요. 자, 눈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컨실러를 사용하셔도 주름이 있어도 이 정도까지는 커버를 할 수 있는데요. 좀 깊은 주름 있는 곳 있잖아요. 이 팔자라든지 약간 뭐 입가라든지 이마에 이런 부분에는 이마도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약간 이마에 잔선이 있거든요. 이런 선에는 컨실러 사용하시면 나중에는 정말 계곡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계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깊은 주름에는 좀 피해 주시고 이 부분에는 파운데이션으로 최대한 얇게 표현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파운데이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브랜드의 파운데이션을 남들한테 바르면서 항상 권했던 파운데이션인데요. 바로 VDL입니다. 이 VDL의 파운데이션은 조금 더 가벼우면서도 피부에 좀 윤기가 살짝 좀 감도는 제형이기 때문에 VDL의 파운데이션 같은 이런 제형들은요, 브러쉬를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좀 밀착감이 있으면서 얇게 넓히기가 좋아요.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깨끗해 보이는 맛이 괜찮네, 이거. 내 피부가 깨끗해 보일 정도면 진짜 괜찮은 건데, 이거. 심지어 수염 자국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네. 방PD님은 수염 자국 커버할 일이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수염이 안 나잖아. 이거 진짜 괜찮은데요? 내가 했지만 피부가 더 좋아 보이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여성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시작한 컨텐츠인데 남성분들이 따라해도 좋겠는데요? 진짜로? 이 정도면 어디 가서 피부 좋다는 소리 들을 것 같아요. 보시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렇게 3가지의 피부를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취향에 맞춰서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꿀 피부는 방문TV에서만 알려드릴 수 있다는 거. 자, 여러분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까지 잘 부탁드리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독은
지인과 함께 이거 좀 창피하다. 하지만 그래도 지인과 함께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을 희생한 방훈TV였습니다. 웬만하면 예뻐진다 쉬운 남자 방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근데 이게 진짜 피부가 한 20대? 20대?